우리 뇌의 작동 그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건데 그것을 다 기억을 하면 우리 뇌가 포화가 돼버려요. 우리 뇌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낮에 들어온 수많은 정보들을 잠잘 때 이거는 생존에 중요한 정보야.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폐기 처분을 해요. 근데 뭘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지? 이걸 몰랐어요. 그거를 콜롬비아 대학의 에릭 칸델 교수가 바다달팽이로 실험을 해서 밝혔어요. 그게 뉴런의 크기가 커서 실험하기가 쉽대요. 그 사람이 밝힌 건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우리가 그 몰입 중에서 그 소모적인 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멸적인 몰입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박 중독 같은 거는 이제 파멸적인 몰입인데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게임, 뭐 유튜브는 파멸적인 건 아니더라도 소모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모적인데 몰입의 장벽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할 업무에 몰입을 하는 거는 몰입의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인 노력을 해주면 그때는 몰입도를 올리는 까지는 힘이 들지만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요. 할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게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몰입도를 올릴 때 이제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수학을 한다 그러면 수학의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몰입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거가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아주 높은 몰입도는 못 올리지만 공부를 시작할 정도의 몰입도는 그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내가 암기를 해야 될 거를 무한 반복을 하면 몰입도를 시작할 때, 몰입도를 올릴 때 되게 좋아요. 우리 뇌의 작동 그 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낮에 이제 눈을 뜨고 보잖아요. 이거는 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상도가 얼마나 높냐면 HD보다 더 높아요. 우리 눈의 해상도가. 그러니까 HD TV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해상도가 낮으면 HD TV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의 해상도가 훨씬 높단 말이죠. 그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HD TV로 1시간을 촬영을 해도 뭐 몇 기가가 되는데 우리 눈에 그 촬영한 거는 얼마나 메모리가 크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본단 말이죠. 눈을 뜨고 있는 한 보는 거야. 촬영을 하는 거야. 기로는 소리를 녹음하는 거고 촉각 정보를 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뒤뚱뒤뚱 안 걷고. 모든 촉각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처리를 다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건데 그것을 다 기억을 하면 우리 뇌가 포화가 돼버려요. 우리 뇌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낮에 들어온 수많은 정보들을 잠잘 때 중요한 거, 이거는 생존에 중요한 정보야.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폐기 처분을 해요. 그 일이 잠잘 때 일어나요. 잠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억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보내죠. 이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자폐. 그 사람들은 사진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듯이 외우잖아요. 그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처리가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기억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정상적인 사람은 중요한 것만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단기 기억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때 하는데 그러면 우리 뇌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뇌과학자들이. 근데 뭘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가르지? 이걸 몰랐어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럼 뭘 기준으로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폐기 처분하지? 그 기준이 뭐지? 그걸 몰랐는데 그거를 에릭 칸델 교수, 그 콜롬비아 대학의 에릭 칸델 교수가 바다달팽이로 그거를 실험을 해서 밝혔어요. 그게 뉴런의 크기가 커서 실험하기가 쉽대요. 그 사람이 밝힌 건 뭐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자극이 세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극이 세면.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큰 자극을 받은 거, 내가 너무 놀랐거나 뭐 슬펐거나 너무 기뻤거나 그러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극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극이 작더라도 반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여겨요. 반복해서 들어오면. 이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성, 이걸 내적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자극이 세다는 거는 내가 재밌게 공부를 하면 자극이 센 거예요. 그리고 재밌지가 않아. 그러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이 반복이 우리가 춤, 노래 이게 다 반복이에요. 여러 가지 운동도 반복이고 우리를 몰입시키고 있는 게임도 반복이고 이 반복에 의해서 우리가 몰입이 돼요. 그래서 무한 반복은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스님들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무 타별이 몰입이 되는 이유가 반복하니까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 반복은 내가 외워야 될 거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왜냐하면 반복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지루할 것 같은데 이거 해보면 알아요. 한 30분만 하면 딱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딱 몰입이 돼요. 몰입을 해본 사람은 재미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경험을 그걸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많이 할수록 그 경험을.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다 몰입할 수가 있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걱정부터 하면 나한테 일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하지? 그걸 고민해요. 재미있게 해봤기 때문에. 근데 몰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다는 걸 믿지 않죠. 일이 재밌다는 걸 믿지 않아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번 도전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재밌게 하지? 이제 그 고민을 해서 재밌게 하려고 재밌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인생은 문제로 가득하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뭔가 이런 해결사가 된다면 재미를 느끼고 더 뭔가 삶의 자신감도 저는 많이 생길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차곡차곡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하나 내가 성취하면서 성장도 하고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럼 뭔가 자기 효능감도 되게 올라가는 그런 몰입하면 한결같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기억을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감정의 뇌가 기억의 뇌예요. 거기에 이제 장기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장기 기억이 인출되는 것도 억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인출을 못해. 우리가 그 인출하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기억을 저장을 잘하고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백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이 인출이 되는 거가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활성화 다음에 되는 게 인출이에요. 낮에는 그런데 잘 때는 반대예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백치야. 그래서 밤에는 기억을 저장을 못해. 그런데 전두엽이 잠이 들잖아요. 밤에는.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천재가 돼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이런 천재의 뇌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사당 오락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3당 4락이란 말도 있었고 4당 오락. 그러니까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믿었고 저희 부모님도 믿었고 그래서 제가 4시간 자고 공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근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바보 같은 거를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나 그러는데 그러다 성공 좀 하고 또 실패하고 이제 계속 그런 거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2 때 저희 옆집에 사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분이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때 4당 5락이란 말도 있었고 3당 4락이란 말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4시간 자면서 공부해서 떨어졌으니까 3당 4락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부모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3시간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제가 고3이 되면서 3시간씩 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못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새벽 3시에 깨워요. 저를. 어머님이 일어나서. 제가 막내여서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셨는데 그 연로하신 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 나같이 젊은 놈도 힘든데 연로하신 어머님이 깨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성의 이제 해야죠. 어머님이 성의가 그러고 이제 그래서 어머니 주무시라고 내가 이제 이래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살아요. 제 편도선이 심해져 가지고 목에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학교를. 그리고 학교 수업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점점점 몸이 악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애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얘 죽는다. 이제 그래서 대학 입시를 포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너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를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잠을 충분히 잤죠. 그 다음부터 집중이 잘 돼, 공부가 잘 돼.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포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예찬론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면을 줄일 때는 공부가 지옥 같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찬론자가 됐으니까 졸리면은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자고 또 깨고 하니까 공부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의 깨달음이 왔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다. 서 있는 것보다 편하다. 그런데 계속 앉아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 앞에 책을 놓고 그걸 보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야.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것보다 편한 거야.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편해, 그죠? 졸리면 자고. 근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책을 놓고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잠의 역할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든 상태하고 깨어 있는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낮에는 뭐죠? 우리가 많은 걸 소모를 하죠. 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으로 하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뭔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고 집중하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해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낮에는 소모를 하고 밤에는 그거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 집중시키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외에도 이제 잠은 여러 중요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폐기 처분하고, 그것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잠을 줄이고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다. 저는 잠을 정말 오랜동안 줄여보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잠을 줄이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공부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 잠을 줄이는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장기 기억이 생겨야 학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은 시냅스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전과 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냅스의 퍼머넌트 체인지라고 그래서 뭐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생겨야 실력인 거예요. 내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시냅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축구를 열심히 하면 그거를 단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야 실력이야. 근데 그거는 잠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연습만 한다? 그럼 실력으로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잠을 자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잠을 자고 뭐 이런 게 효율적인 거예요. 마치 아까 저희 다 녹화해놓고 저장 버튼 안 누르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저장이 안 돼요. 잠을 안 자면 저장이 안 돼요. 장기 기억으로 가질 않아. 저는 이제 잠을 잘 자야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려면 수면의 질이 좋아야 돼요.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나빠져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을 추천하는 거예요. 한 30분간 땀을 흠뻑 흘리고 숨이 찬 그걸 해라. 그거를 뭐 못하는 경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길게 산책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길게 뭐 1시간 이상 그 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생각하면서 뭐 산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제일 좋은 건 한 30분간 흠뻑 땀이 흘리고 숨이 차도록 뛰는 거라든가 농구라든가 지치는 운동
저는 테니스 단식을 쳤는데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그걸 못 하는데 어쨌든 걷기를 해요, 지금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런 운동을 해라, 매일. 그러니까 운동은 머리도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BDNF라고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라고 해서 두뇌 발달, 성장 인자를 운동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운동은 머리를 발달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은.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반드시 해라. 적어도 30분은 해라. 30분 정도.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30분을 추천해요. 딱 30분. 그러면 샤워하고 이렇게까지 1시간을 넘기지 마라. 뭐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스트레칭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수면의 질이 좋아져야 집중할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낮에 공부할 때도 졸리면 선잠을 자라. 잠도 필요 이상으로 잘 필요는 절대 없어요. 필요한 정도까지는 자라. 한 7시간, 뭐 6시간, 7시간 뭐. 근데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 8시간은 자야 된다. 그러면 8시간 자라. 낮에 졸리면 선잠은 뭐 5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우리가 선잠을 자면 이제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공부를. 그럼 새로운 기억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게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단기 기억은 신경전달 물질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로 그 기억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지면 내가 되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선잠을 자면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으로 싹 옮기고 단기 기억이 싹 비워져 있는 거야. 개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기억을 저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이 각성 물질인데 아민성 신경전달 물질인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 물질이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단기 기억. 이 물질이 작으면 단기 기억 능력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단기 기억을 만드는데 이게 각성 상태에 많아요. 각성 상태. 깨어 있을 때.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각성 상태가 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을 때가 각성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각성 상태는 단기 기억을 잘 만들고요. 기억을 이건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 기억을 인출하는 거. 장기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감정의 뇌가 기억의 뇌예요. 거기에 이제 장기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감정의 뇌를. 그걸 억제를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 장기 기억을 억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구가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러는데 내가 화를 막 내면 안 되잖아. 대인관계상. 그런데 막 분노를 막 느끼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거야. 막. 그럼 대인관계를 못 할 거 아니야. 그 감정을 억제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 해요. 조금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이러면 사회생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두엽이 낮에는 그 감정의 뇌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도 장기 기억이 인출되는 것도 억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인출을 못해. 우리가 그 인출하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기억을 저장을 잘하고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백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이 인출이 되는 거가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활성화 다음에 되는 게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출이 되는 거예요. 인출은 내 이제 이 작업기억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인출이거든요. 낮에는 그런데 잘 때는 반대예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백치야. 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양이 바닥이야. 그래서 우리는 꿈을 여러 번 꾸는데 다 잊어버리고 깰 때 꿈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기억을 저장을 못해. 그런데 전두엽이 잠이 들잖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그 아세틸콜린이 렘 수면 때 최대가 돼요. 그래서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천재가 돼요. 밤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밤 천재의 뇌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이런 천재의 뇌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밤. 근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엽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전두엽이 문제의식을 줘야 되는데 이게 몰입을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게 잠자기 전까지 문제를 생각하다 잠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공부하다가 졸려서 선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던 내용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선잠 때 인출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막 활성화가 엄청나게 되는 거야.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니까 감정의 내가 억제가 됐고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서 개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 선잠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잠잘 때 뇌를 활용하는 거고.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이제 동물들이 수컷이 싸워가지고 제일 강한 애가 이제 암컷을 차지한단 말이죠. 얘가 중간 정도야. 근데 얘보다 못한 애들이 있잖아요. 얘는 못한 애랑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 중간 정도의 애를 제일 강한 애랑 싸움을 붙였더니 얘가 이기더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은 실험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너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가 하찮은 거다라 그러면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게 하찮은 거라 그러면. 제가 그 몰입을 도와줘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그 사람이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예요.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몰입해서 몰입을 잘했는데 연수원에서는 몰입이 안 된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전이 없대. 너무 쉽대. 그러니까 조서 쓰는 거, 이렇게 이런 기소장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있는 건데 그걸 다 이제 애우는 거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내가 하는 게 하찮다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야 몰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생기고 재밌어지면서 다시 공부가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돼요. 내가 하는 업무가 하찮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몰입이 되고 의미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잘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게 속은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되게 잘 속는다는 걸 알면 돼요. 이완 로버트슨의 그 승자의 뇌란 책이고요. 그게 TED 강연으로도 있어요. 그 위너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이제 동물들이 수컷이 싸워가지고 제일 강한 애가 이제 암컷을 차지한단 말이죠. 얘가 중간 정도야. 근데 얘보다 못한 애들이 있잖아요. 얘는 못한 애랑 싸우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 중간 정도의 애를 제일 강한 애랑 싸움을 붙였더니 얘가 이기더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많은 실험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실험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위너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다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같은 거죠. 자신감이 나는 이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싸워서 계속 이기니까 나는 이긴다고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한 애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작은 성공이 또 그 더 큰 성공을 만든 거예요. 물론 작은 성공을 조금 해놓고 아주 큰 도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도전으로 계속하면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부터 성공하고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성공.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더 큰 도전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나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공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 독일에서도 몇백 년 전,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후천적이라고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뇌과학을 이제 보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가 컴퓨터에 포맷 하나도 안 한 거 있잖아요. 컴퓨터 새로 사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태어날 때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 어떤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내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걸음마를 배우면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고
말을 내가 계속 따라하면 말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키우지 않고 동물이 키운 아이를 피럴 차일드라고 그래요. 야생아라고 그러는데 야생아들은 걸을 줄도 모르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걸으려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걸을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말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뇌과학을 보면 우리 능력은 철저하게 후천적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제 그 시냅스가 처음에는 이제 시냅스를 잘 몰랐어요. 너무 근데 이제 처음에 뉴런을 연구를 했죠. 근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이 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수천 개의 시냅스 연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시냅스가 결국은 다 한다. 우리 능력을 만들고 뭐 감정을 만든다는 걸 알아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 시냅틱 셀프 그런 책을 이제 번역한 게 시냅스와 자아. 그 서울대 강봉균 교수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 저자가 이름이 루두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시냅스 쪽이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나라는 얘기인데 시냅스는 태아일 때 제일 많고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냅스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이 되면 수십 배 감소해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시냅스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배선이.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높아요. 갓난아기 때 학습 능력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그때 언어를 배우고 뭐 이제 걸음마를 하고 그런 능력들이 잘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시냅스가 많다는 얘기는 연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그게 이제 수십 배로 감소를 해요. 어른이 되면서. 그 시냅스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쓰지 않는 거를 이제 전부 없어지는데 그걸 프로닝이라고 그래요. 시냅틱 프로닝이라고 그러는데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다 이제 없애버리고 요구하는 거는 자꾸 발달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의 발달하는 원리를 보면 미리 능력을 안 만들어줘요.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주질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태어날지 미국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농구 선수가 될지 축구 선수가 될지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날지 현대에 태어날지 뇌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미리 만들어주질 않고 네가 요구를 해. 그럼 만들어줄게.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구를 잘할 수 있게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무를 잘 타야 됐고 사냥을 잘해야 됐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어릴 때부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우리 뇌는 내가 원시 시대에 태어날지 현대에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에 태어날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많이 하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게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고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많이 쓰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영어를 요구한 거지. 나 영어가 필요해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네가 요구를 해.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이용하고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뭐냐?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요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생각하고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 능력이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최근에 쓴 슬로우 싱킹이 이제 그 몰입을 좀 실천할 수 있게 그 사례 위주로 이렇게 실천을 돕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 몰입 첫 번째 책은 좀 제가 강한 몰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강한 몰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책을 보는 게 좋고 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뇌과학적으로 좀 분석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즉 몰입 두 번째 이야기는. 근데 실천이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싱킹은 이제 실천을 위한 이제 위해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게 어쨌든 그렇게 준비한 책입니다. 슬로우 싱킹. 제 그 몰입 경험이 그걸로 이제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가 책을 출간을 했고요. 뭐 강연도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정년을 해서 이제 몰입 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어요.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몰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러한 그 몰입을 널리 전파하는 거가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이제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삶을 우리가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날에 뒤돌아보면 한치의 후회가 없도록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